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로는 허리케인에 대한 업데이트 사항들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70년 만에 찾아온 워낙에 강력한 허리케인이다 보니까 남동부 지역의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 지역에 지난 주일과 또 월요일 아침에 태풍 아이다가 상륙을 해서 이제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지난 한동안 거의 연일 일주일 내내 연일 언론에서 이 태풍 아이다의 경로를 예보했고 또 뉴올리언스 지역의 주민들과 사업체들은 이제 태풍을 맞을 이제 채비를 서두르고 또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등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번 이 태풍 아이다가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역사상 최악의 태풍 중에 하나였던 이제 카트리나와 더불어 이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알래바마에 피해가 이제 생겼는데 그때 이제 16년 전에 카트리나가 상륙했었던 그날, 바로 그날 태풍 아이다가 같은 지역에 다시 상륙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이제 어제 오늘 태풍의 위력이 크게 낮아져서 이제 어제는 4등급에서 2등급으로 이제 하향 조정되었고 또 지금 오늘은 이제 열대성 저기압으로 바뀐 이후에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은 이제 중동부 지역을 이동하다가 소멸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이번 태풍 아이다가 이제 16년 전에 있었던 이 태풍 카트리나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많이 이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 중에 가장 큰 차이이자 또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제 레비라고 하는 제방을 들 수 있겠습니다. 16년 전에 이제 카트리나가 강력한 어떤 허리케인을 이제 가져왔을 때 버티지 못했던 그 제방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큰 홍수가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1,800명이 넘는 사람의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또 미국 돈으로 한 125 빌리언 한화로 한 150조 이상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수년에 걸쳐서 이제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이제 제방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재건 사업을 진행했고 제2의 카트리나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도 꽤 이제 위력적인 태풍이었지만 이런 강화된 제방과 또 배수 시스템 덕분인지 큰 인명 피해는 아직까지는 이제 보고되지는 않고 있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지켜보면서 피해 상황을 좀 저희가 계속 이제 관찰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업데이트 사항은 또 저희가 다음 주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유가로의 영향을 가장 주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다가 멕시코만에 위치한 석유 생산 시설의 가동을 중단시키다 보니까 이곳에서 생산되던 석유의 90% 이상이 감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박사님께서는 유가로의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망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현재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인프라 패키지에도 조금 더 활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만 해도 이번 태풍 아이다가 이제 유가에 직접적으로 또는 이제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많이 이제 하는 분석들이 있었는데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유가 변동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과 연결해서 지켜봐야 할 두 가지 부분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석유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유가 상승과 또 두 번째로 신속한 이런 재난 복구를 위한 에너지 그리드라고 하죠. 이런 복구 시스템의 필요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태풍 아이다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멕시코만의 석유 생산이 약 95% 이상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생산과 유통이 정상화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가 되겠죠. 이제 다음 주가 미국 이제 노동절 레이버데이 위켄드를 맞이해서 이 가솔린 수요가 단기적으로 이제 늘 것이라는 예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이제 오늘 이제 말일이죠. 이제 내일 9월에 접어들면서 일종의 어떤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지난 2월이었죠. 텍사스 한파 이후에 남부 지역 중심으로 텍사스 지역 중심으로 재난 복구 시스템의 일환인 에너지 그리드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약 100만 명 이상의 가구들의 전력이 이제 공급이 중단된 상황인데요. 이제 또 완전 복구까지는 이제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주정부와 또 그 해당 이제 부서에서 관청들이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앞으로의 에너지 그리드의 구축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인프라 패키지에 대한 어떤 정당성에 더 큰 힘을 실어주는 좋은 이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쪽 남부 지역에서 태풍은 지나갔지만 103도, 화씨로 103도 넘는 이제 무더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이제 에너지 산업에 대한 심각한 어떤 고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더 이게 진지하게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각보다 이 감산의 규모에 비해서는 유가 시장으로의 어떤 영향이 조금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가의 경우에는 또 9월 1일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도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향방은 업데이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후반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시장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8월에 고용보고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고용보고서 결과가 유난히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파월 의장의 지난주 발언 때문도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해왔지만 이 완전 고용까지는 아직까지 갈 길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번 고용보고서 결과가 테이퍼링의 시기에 대한 직접적인 힌트를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는 고용보고서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저도 말씀하신 거와 거의 100% 동의를 합니다. 이제 미국은 오늘이 8월 31일 말일인데요. 이제 9월을 하루 앞두고 시장과 정부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또는 이번 말 또 다음 주 정도 발표가 예상되는 그런 이제 8월 고용 보고서와 8월 어떤 고용 지표 자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8월에 어떤 이게 신규 채용과 또는 고용 시장이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75만 명을 상회할 경우에는 이제 다음 달 9월 21일, 22일에 EES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또는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8월 고용 지표를 분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신규 채용과 실업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난 수개월째 계속되어 오고 지속되어 왔던 어떤 고용 시장의 업종별 불균형의 문제가 과연 8월에는 얼마 정도 또 어떻게 해소되었는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델타 이제 확산세가 좀처럼 이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이렇게 새롭게 학기를 시작한 학교들과 또 교육 산업 쪽에 어떤 움직임과 변화가 있을지 또 더불어서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이런 고용 지표에 대한 분석을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업데이트 역시도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러스 확산 상황 그리고 백신 접종의 진척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주 이 태풍 아이다 소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론 보도에서 밀렸던 소식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코로나 이제 입원 환자 현황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백신 구입이 이렇게 답보 중인 이렇게 멈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또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보도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현재 하루 평균 입원 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병원들이 이제 병상 부족 또는 의료진 부족으로 좀 어려운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 집계될 어떤 데이터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기준으로 CDC 자료에 따르면은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며칠 동안 이제 급감하는 이제 그런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8월 한 달 내내 거의 이제 10만 명이 넘는 17만 명, 15만 명 이렇게 됐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 이틀 동안 28일에는 6만 8천 명, 또 29일에는 한 4만 2천 명으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크게 줄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9월 또는 10월 중에 12세 이하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제 백신 접종이 승인되고 또 이제 3차 추가 접종이 부스터샷이 시작이 되면은 확진자의 감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당분간은 아무래도 환자 입원에 대한 문제들 또 병원의 부족 현상들이 앞으로 좀 저희가 뜨거운 감자처럼 이번 주 또 다음 주 앞으로 한 2, 3주 동안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미국 현지의 다양한 소식들 저희가 주제별로 나눠서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맨해튼 나우 시간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